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했죠. 오늘 비트코인도 63,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비트코인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으로 가격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1.3% 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2009년 이후로 가장 많은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기업들이 10만 건이나 일자리를 줄였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이후로 가장 큰 1월달 감원이기 때문에 시장이 화들짝 놀라서 나스닥이 1% 가까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일자리가 118%나 감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거의 5%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하락한 이유는 단일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선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세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2009년 경기 침체 이후로 가장 1월 달에 많은 감원을 발표했고 고용시장이 약세로 나오면서 아침부터 하락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난 뒤 12월 달 구인 공고수 졸트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용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락을 이어가고 암호화폐가 폭락을 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비트코인은 11%, 이더리엄 13%, 그리고 리플이 하루 만에 20% 하락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50%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고요. 정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62,000까지 내려가고 이더리엄이 2,000 깨져서 1,800까지 떨어지고 리플도 1.2달러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요약하자면 고용시장들 지표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들이 폭락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들로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는 게 월가의 내러티브이자 서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엔트로픽이 금융 연구에 능숙한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어요. 이번에 오퍼스 4.6 출시로 인해 금융 서비스 회사의 주가가 급락했고 팩트세트나 S&P 글로벌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8%에서 10% 하락을 하면서 엔트로픽이 사이버 보안, 생명과학, 의료, 금융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AI 모델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돈이 되는 것들이고 기존에 있는 IT 기업들의 위협이 되는 특수 분야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로만 하락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외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2월 달에는 계절성이 약세를 보입니다. S&P 평균 수익률을 보면 9월 달에 주가가 크게 이때도 실적 발표 때 떨어지고 그 이후로 연말 랠리를 이어가죠. 그 다음 주가가 많이 올랐는 상황에서 2월 달에 또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또 조정이 대체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서머 랠리가 있어요. 3월 달이랑 4월 달이 제일 수익률이 좋고 그 다음에 5월, 6월 달은 휴가를 가면서 매매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9월 달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계절성 약세가 있고 나스닥이랑 S&P가 신고가를 찍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P가 7,000을 찍었었던 게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한 3,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고점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점을 신고가를 찍고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기술주들이 집중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잠식할 거라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케빈 워시의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뽑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뉴스였죠. 그리고 이란이랑 러시아, 중국 지정학적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에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고용 시장이 약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 오늘 고용 시장 지표들 약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서사가 완화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애프터장에서 과대 낙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이 장 끝나고 1.4%, S&P가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62,000으로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선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 끝나고 1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존 실적 발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시장 반등을 기대할 만한 최후의 보루였는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붕괴되고 이번 주 상승을 견인한 이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아마존마저 무너지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애프터장 거래량은 보통 적죠. 그리고 매도세가 우세하면서 매수세는 거의 전멸인 상태입니다. 선물 시장도 매도세 우세를 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계속 하락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는 이 확대된 하락폭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결과입니다. 아마존이 캐펙스 200빌리언, 추정치보다 50빌리언 높게 나오고 지금 구글이 150에서 160 정도 자본 지출을 낸다고 하는데 거의 50빌리언 높게 캐펙스를 자본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아마존이 캐펙스를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졌고요. 심지어 4분기 그리고 1분기 매출 전망도 하회했습니다. 아이렌 실적 발표는 2분기 EPS 추정치 하회했고 2분기 매출도 하회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매출이 거의 부합하거나 하회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총 70만 개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비트코인 주가 하락폭이 비트코인 매도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블룸에너지는 실적 전반적으로 다 상회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황 요약을 하자면 소프트웨어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반도체가 폭락하고 AMD 실적 발표 때문에 대형주들이 폭락하고 구글 실적 발표 때문에 이 순서로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 큰 거시 경제들 실업률과 CPI 대비해서 미리 움직이는 물량도 있을 겁니다. 내일 큰 반등이 있을 수 있으나 아마존 실적 발표 부진으로 그 가능성이 어려워진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월가의 하락한 서사가 고용 시장이 약해서 떨어졌다라는 서사가 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면 오늘 떨어졌던 거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내일 일정은 미시간대 물가지수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물가지수 예상치가 나오는데 장 시작하고 30분 뒤에 나옵니다. 주요 실적 발표는 없고요. 대신 아마존 실적 발표가 금요일에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하락 요약을 하자면 고용시장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 암호화폐들의 폭락이 있으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하락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자, 주가 하락폭을 보면 역사적인 하락폭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2020년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하고 난 이후로부터 가장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면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하락을 하고 어디서 멈출지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에 거시경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고용 지표가 또 강하게 나온다면 크게 반등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실시간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